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무기력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기력감을 많이들 호소하시죠. 특히 이제 그런 무기력감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무기력감이라는 게 좀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기준도 있어서 좀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요즘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어떤 날씬한 아가씨들이 자기 날씬해야 된다고, 더 살 빼야 된다고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박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런 무기력감에 대한 부분은 좀 이런 사회적인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정신과적으로 이런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동차를 치면은 가솔린이 없는,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냐면 누워있는데 햇볕이 유리창에 비쳐 손을 이렇게 가리면 햇볕을 가릴 것 같은데 그냥 그거조차 하기 싫어갖고 그냥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이불이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접혀갖고 걸려. 그 이불 빼고 누우면 좀 편하게 누워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거조차 할 힘이 없어서 그냥 자. 뭐 그런 게 무기력감. 이 무기력감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의욕 뭐 이런 거랑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완전히 절전 모드가 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완전히 아껴 쓰려고 움츠러들고 뭐 이렇게 자꾸만 주눅들고 위축된다 그랬는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극강의 형태가 무기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기력감과 구별을 해야 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비슷한 증상들 중에는 무력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력감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력감하고 좀 다른 게, 무력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는 다른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조금 무기력감과 무력감의 좀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무기력감은 자동차가 연료가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상태라면, 무력감은 자동차가 엑셀을 밟을 수도 없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그냥 둘 다 밟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굉장히, 감정적인 에너지가 급속도로 소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가 부족해져서, 쉽게 말하면 연료가 다 닳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어떤 그런 상태가 조금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무력감과 무기력감을 혼동해서 사용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 무기력감과 무력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기력감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그때 조금 움직여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충분히 이렇게 충전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다 보면 또 배터리가 방전되죠. 그럼 또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이게 무기력감이라면, 무력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마음만 바쁘다가 에너지가 쫙 소비돼 갖고서는 로우 배터리 모드가 돼 갖고 절전 모드가 돼 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또 힘이 또 들어오면은 또 이것저것 고민을 해. 근데 여기서 제가 무기력감과 무력감을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기력감은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는 상태고 무력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나 이거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고 잠을 좀 잘 자게 되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그래서 두뇌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중에서 두 번째랑 네 번째 영상 우울증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 두뇌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이 무기력감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분이 많이 나아지고 이제는 좀 의욕도 생기고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게 돼요. 근데 이 무력감으로 그런 어떤 절전 모드에 빠졌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문제는 항우울제를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잠도 잘 자고
그래도 그러면 에너지는 좀 돌아와. 의욕은 돌아오는데 이 고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처한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력감보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물을 이용할 때 좀 장기적으로 좀 이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게 되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 면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무기력감도 그렇고 무력감도 그렇고 자책을 하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정말 쓸모가 없나 보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렇게 본인을 자책하는 마음은 똑같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무기력감은 좀 우울증이 해결이 되면 많이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력감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자책감을 그냥 자책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쓰는데, 이 자책질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알바를 나가든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일을 하려니까 또 자신이 없고, 뭔가 또 금방 또 잘릴 것 같고, 또 뭔가 또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는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일할 자신은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생에서 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은 계속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금방 또 에너지가 또 닳아버리게 되면 또 그런 무기력.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울증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시는데도 주기적으로 요즘 들어서 좀 무기력감이 좀 심해졌어요. 요즘 들어서 좀 아무것도 하기가 더 싫어졌어요. 좀 저번 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무기력감보다는 무력감에 더 가까운 거고, 지금 이런 무력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밑바탕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기력감과 무력감,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정신과적으로 이런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좀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비슷한 게 또 의욕 저하죠. 의욕 저하.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하기 싫고, 내가 평소에 즐거워했던 것도 하기 싫고, 당연히 내가 평소에 즐겁지 않았던 일, 하기 싫었던 일은 더 하기 싫겠죠. 그냥 만사하기 싫은, 요거를 또 이제 귀차니즘하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욕이 없는 것과. 근데 이제 의욕이 없는 것과 만사가 귀찮은 부분은 조금 느낌은 같지만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없다, 뭐 즐거운 것도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아까 무기력감과 무력감처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의욕 저하는 우리의 두뇌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의 두뇌 기능으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두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뭔가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지금은 너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두뇌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너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게 최선이다라고 해서 우리 몸에 보호장치가 작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욕조화예요. 의욕조화를 그런 어떤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파해야 할 증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비율을 다르게 해서 보면 좀 우리의 어떤 인생,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 아까 무기력감처럼 의욕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요즘 들어서는 다시 또 직장 나가도 괜찮고, 뭐 일도 잘하고, 뭐 집안일도 좀 옛날보다는 잘해내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차니즘,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만사가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을 먹어도 의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이렇게 잘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키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 인생에서 본인이 정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재밌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시키는 일들, 그것들을 해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이 뭔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나한테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는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라는, 놀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플레이라는 개념은 남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갖고 나도 해외여행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운동한다고 그래서 나도 그거 따라서 운동한다고 내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니에요. 플레이라는 개념은 마치 그 태엽 장난감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태엽을 감아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배터리가 없었으니까 태엽을 감아서 이렇게 놓으면은 태엽이 이렇게 풀리면서 막 움직입니다. 인형들이 태엽이 다 풀리면 움직임이 멈추죠. 근데 태엽을 너무 세게 감으면 태엽이 끊어지기도 해요. 그럼 고장 나는 거죠. 근데 플레이라는 개념을 제가 굳이 얘기 들으면서 이 태엽 장난감 얘기를 왜 꺼내느냐? 이렇게 한쪽으로만 조였던 거를 풀어주는 게, 태엽을 풀어주는 게 플레이예요. 무슨 얘기냐?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막 남들이 시키는 일, 육체적으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독서를 해서 머리를 쓰는 게 플레이입니다. 뭔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두뇌를 써서 그동안에 안 썼던 부분을 써주는 게 플레이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직 하시는 분들, 그냥 앉아서 펜대만 굴리셨던, 우리 펜대 굴린다고 얘기하죠. 펜대만 굴리셨던 분들은 또 뭔가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직접 하고 그러는 것들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꾸역꾸역 나한테 해왔던 부분들을 반대로 풀어내는 작업들이 플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플레이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정말 인생 취미를 찾았어. 나는 이거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풀려. 너도 이거 한번 해봐. 근데 나는 그걸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인생의 취미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게 개개인별로 받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귀차니즘으로 들어간다면 만사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태엽을 풀어주는, 쉽게 말하면 플레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좋은 일도 좀 그냥 어떨 때 이런 또 귀차니즘의 차이는요, 시키는 일들을 그래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상 하기 싫은데 또 막상 하게 되면 잘해. 그렇지만 내 의지로 하는 건 아니지.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내 의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로. 왜냐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자기 뜻대로 살 때는 아무것도 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본인의 선택대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당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니까 그게 뭐든 하라고. 아주 자그마한 일이어도 상관없다고. 이건 내 뜻이야,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살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무기력감, 무력감, 그리고 의욕저하, 그리고 우리가 귀차니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한 형태를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굳이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내가
항우울증 약을 먹고 좀 이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무력감과 뭔가 이런 귀차니즘이 있을 때는 뭔가 내 몸,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호장치가 작동된 게 아닐까. 특히나 이런 무력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뭔가 그런 옵션이 보일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 얘기를 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이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다루는 영상들은 제가 하는 말이라고 정답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더 지혜로우신 분들도 많고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저의 의견인 건데, 보면은 이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뒤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하는 순간, 그런 고민의 시간조차도 낭비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뇌 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런 느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굉장히 막 열정에 넘치고 막 역동적이고 막 다이나믹하고 막 당당하고 액티브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면 정상.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 이거는 사람이 무기력하고 처져 있고 무능력하고 쓸모가 없고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무기력감 수준은 아닌데, 실제로는 무력감 수준은 아닌데, 어떤 의욕저하 수준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를 난 의욕저하가 있다, 난 무기력감이 있다, 난 무력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자책질, 계속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게 사실은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책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자책감이라고 안 하고 자책질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요, 정말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는 부모도 나를 책망하잖아요. 부모도. 물론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넌 더 노력해야 돼,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래갖고 잘해도 더 잘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돼, 너 잘했다고 만족하면 안 돼, 거기에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피치를 올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책망을 받아왔고, 그런 노력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인식 속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집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모든 집들이 그럴걸요. 근데 그런 책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모마저도 나를 책망하니까, 그래 나도 나를 책망하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책망하라니까 가장 가까운 나도 나를 책망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겨져서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자책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걸 자책질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최소한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게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어떤 괜찮은 점에 대해서도 평소에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리고 극단적인 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야 넌 콧구멍이 4개야 그런다고 해서 제가 콧구멍이 4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야 너 못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생긴 사람, 난 못생긴 사람이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이제 무력감에서 말했던 어떤 옵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시간, 그런 시간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도, 그거를
주변의 어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느냐, 뭐 내가 좀 뭐 차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 이런 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되면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사회적인 기준이 아닌 나의 장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잣대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좀 요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른 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런 사회적인 잣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자책감, 그리고 그런 자책감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배다 보니까 속된 말로 자책질을 하게 되고, 그런 나를 계속 자책하다 보니까 내가 최선의 컨디션,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게 되면은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런 무기력감, 무력감, 그리고 의욕조화, 그리고 귀차니즘, 어떻게 보면 귀찮다, 만사 귀찮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봤고, 여기서 무기력감과 의욕조화는 약물치료로 금방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어떤 무력감과 귀차니즘은 조금은 자기 인생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무력감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인생이 좀 잘 풀릴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무력감이 느껴지면 내가 지금 함부로 행동하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시기다, 내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인생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보면 조심조심 살금살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럴 때 막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일이 안 풀리는 때니까 지금 내가 막 사업을 벌리고 뭐를 하고 막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성취로 돌아오기보다는 뭔가 좌절로 들어올 확률이 크게 되고, 그러면 자신감을 더 잃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이 느껴질 때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서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그래서 조금 더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똑같지만, 지금 버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좀 좋은 운이 올 때까지, 내 인생에 조금 괜찮은 어떤 옵션들이 보이고 저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까지는 잠시 기다려주는, 마치 돛담배가 바람이 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좀 인생에서 좀 그래야 될 순간도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조금 좀 무력감을 견디는 순간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귀차니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으로 조금 의욕을 내는 부분들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선택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통 아이들이 보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보신다면 아이들한테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그게 뭐 운동이 됐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루틴을 좀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가장 좋은데, 또 그것조차 뭐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 거기에서는 현명한 좀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청년분이시라면 자기 자신의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것도 루틴입니다. 내가 밥은 하루에 2끼 언제 먹는다, 이것도 루틴이에요. 그런 루틴을 내 인생에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정한 거고 내가 지키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자꾸만 남이 뭐 하라고 시키는 이런 인생에서 조금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좀 이렇게 상쇄시키는,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는 게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오늘은 이제 좀 무기력감에 좀 다루다, 무기력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연관된 좀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또 영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주시면 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또 다른 영상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감에 대한 영상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